2000년에 WBO 타이틀을 손에 넣은 것을 기점으로 세계 레벨에 오르기 시작한 클리치코는 2006년 IBO 타이틀을 손에 넣은 뒤로부터는 사실상 세계 최강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비탈리가 갖고 있던 WBC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든 타이틀을 통합시키면서 2015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죠. 당시 정점을 노리던 선수들에게 있어 클리치코는 최강자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한때 클리치코의 스파링 파트너 역할도 해본 적이 있었던 와일더는 최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클리치코를 꺾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WBC 챔피언이었던 와일더와 WBC와는 전혀 접점이 없었던 클리치코의 경기는 쉽게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클리치코에게 도전할 1순위의 권리를 지닌 것은 WBO 1위였던 타이슨 퓨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와일더가 최강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번 더 막히게 됩니다. 바로 퓨리가 클리치코에게 승리하면서 최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타이슨 퓨리는 1988년 8월 12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3개월 일은 1파운드의 미숙아로 태어난 퓨리는 당시 무패였던 마이크 타이슨을 따라 강하게 크다는 의미로 타이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장차 퓨리가 2m10의 거구가 될 것이라고 했죠. 퓨리의 가족은 아이리쉬계였지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이리쉬와 영국 이중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퓨리의 집안은 복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후에 데뷔를 하게 되는 동생을 포함 여러 사람이 복서 출신이거나 복서가 됩니다. 그에 따라 어린 나이부터 복싱의 재능과 열정을 보인 퓨리는 아버지를 트레이너 삼아 11살이라는 나이에 학교는 관두고 복싱에 전념합니다. 일찍부터 복싱에 전념한 퓨리는 각종 유소년 대회에 나가면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경기에서 전부 승리하면서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거나 하는 간혹 볼 수 있는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지는 못했지만 2007년 19살의 세계 주니어 랭킹 3위에 올라 있었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퓨리에게 판정승을 거둔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영국 대표로 선정이 되었고 출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되어 아일랜드 대표로도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퓨리는 2008년 ABA 슈퍼 헤비웨이트에서 데이미언 캠벨을 상대로 승리하며 아마추어 복싱을 그만두고 같은 해 프로로 전향하게 됩니다. 퓨리의 아마추어 전적은 31승 4패 26KO였습니다. (2008년 12월 6일) 20세의 나이에 프로로 데뷔한 퓨리는 헝가리 출신 복서 벨라 경교스를 상대로 1라운드 TKO를 거두며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이후 퓨리는 7개월 동안 6번의 경기를 치르며 모든 경기를 4라운드 이내로 끝내게 됩니다.
2009년 11월 퓨리는 영국 챔피언 존 맥더머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모두가 6대1로 퓨리의 우세를 점쳤고 퓨리는 경기에서 판정으로 승리하였지만 판정은 98대 92로 접전이었고 경기 내용도 좋지 못했습니다. 퓨리는 승리하며 영국 챔피언에 오르지만 영국 복싱 이사회에서는 재경기를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 브라잭과 블라스코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고 (2010년 6월) 맥더머스를 다시 한번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번이나 상대를 다운시키며 TKO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퓨리는 떠오르던 데렉 치소라와 시합을 갖게 됩니다. 비록 치소라가 퓨리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두 선수 모두 14승 0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치소라가 우세하다고 점쳐졌었죠. 당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두 젊은 선수의 경기였고 경기 수는 같지만 조금 더 나이가 찬 치소라의 우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퓨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판정에서 퓨리는 만장일치로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대형 신인들의 격돌은 꽤 괜찮은 흥행을 이끌었고 영국의 채널 5에서 300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라이벌전에서 승리한 퓨리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영국 내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은 퓨리는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국내 타이틀을 내려놓고 더 다양한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퓨리의 최종 목표는 당시 대부분의 챔피언 벨트를 손에 쥐고 있었고 사실상 시대의 최강자로 불리던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였습니다. 그렇게 퓨리는 클리치코와의 경기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며 승수를 쌓아갑니다. (2014년 11월) 라이벌 치소라와의 2차전을 가지게 된 퓨리는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10라운드 TKO 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소독스 스타일의 복싱을 하던 퓨리였지만 이 경기에서는 사우스포로 스위치하여 경기에 임했고 치소라는 경기 내내 하나의 유효타도 적중시키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페이스에 휘말려 로우블로우를 타격하기도 하죠. 승리 후 클리치코와의 경기까지는 한 경기가 남아 있었고 퓨리는 클리치코에게 트래시 토킹을 시작합니다. 아주 손쉽게 크리스천 해머에게 승리한 퓨리는 또다시 클리치코를 도발하고 드디어 클리치코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WBA, WBO, IBF, IBO, 더 링 매거진 타이틀 등 와일더의 WBC 타이틀을 제외한 모든 세계 챔피언 벨트를 두고 세계의 경기를 펼치게 된 퓨리와 클리치코. 비록 클리치코의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한 달가량 미뤄졌지만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최강자전은 예상 외로 큰 탈 없이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트래시 토킹으로 유명했던 퓨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트래시 토킹을 시전했고, 항상 냉철했던 클리치코는 퓨리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됩니다. 클리치코는 최대한 애써 담담하게 퓨리를 상대하려 했지만 퓨리가 클리치코를 도발하고 결국 클리치코가 흥분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덕분에 가뜩이나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던 이 경기는 더더욱 관심도와 흥미도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28일에 열린 이 세기의 대결. 뛰어난 아웃복싱을 보여주던 퓨리와 올라운더 클리치코. 퓨리는 대 클리치코전에 맞춰 전략을 짜왔고, 양손을 뒤로 드는 페인트 동작이나 페인트용 펀치를 넣는 등 변칙적인 플레이를 선사하면서 압도적인 아웃복싱으로 클리치코가 먼저 공격해오게 만들었고, 클리치코가 들어오는 그 사이로 잽을 꽂아 넣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원래 자신에게 유리한 거리에서 경기를 하면서 클린치를 주로 사용하는 클리치코였지만 여태까지의 상대들과는 달리 신체 조건에서 본인보다 한참 우세였던 퓨리가 상대였기 때문에 반대로 클린치에서 손해를 봤죠. 결국 경기는 판정까지 갔지만 누가 우세했는지는 명백했습니다. 승자는 타이슨 퓨리였고, 퓨리는 27살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승리 후 퓨리는 클리치코에게 경의를 표하며 훈훈하게 끝나게 될 것만 같았지만 둘의 경기 계약에는 2차전까지 결정이 나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 2016년 6월 2차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퓨리에게는 최강자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기회이자 클리치코에게는 절치부심하여 다시 최강자를 되찾을 기회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승리 후 모티베이션을 잃어버린 퓨리는 몸무게가 150kg까지 쪄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이며 타이틀을 전부 몰수당했으며 복싱 라이센스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명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선수는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추락하게 됩니다.